안녕하십니까. 잘들 지내셨는지요? 또 간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 시장이 꽤나 많이 올랐죠. 제가 들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 종목인 SOXL, 속슬과 아이온큐. 근데 이제 저는 2배짜리를 계속 들고 있는 중입니다. IONX라고 속슬과 용크스, 그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제 기준에, 그래서 손익분기를 넘고 또 그 이상으로 한 20에서 25%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그 수익률이. 근데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변동되는 그 자산의 수치가 2, 3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쫄깃쫄깃하니 재미는 있습니다. 그 돈들을 다 세이브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게 불가능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도 그나마 좀 너무 과하게 올랐다, 시장의 기대가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러면 팔고, 또 조금 지금은 살짝 단기적으로 저평가 국면인 것 같다 그러면 또 사고, 이런 식으로 물량 조절을 조금씩 하면서 스윙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, 그러면 과연 이 속슬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70달러의 고지를 탈환을 할 수 있을까?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이제 IONX, 그러니까 아이온큐의 2배 추종 ETF, 여기에 투자하는 게 괜찮을까? 일단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IONX, 용크스,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다. 왜냐면 이전에 그 3배 레버리지가 폭락했었을 때 청산했었죠.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ETN이라는 상품이었고, 그거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다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건데, ETN과 ETF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, ETN은 그냥 그야말로 그 운용사가 그냥 바로 종료를 때려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. 그에 반해서 ETF는 제가 알기로는 그 SEC라는 그 미국의 그 금감원이라고 하나요? 금융위원회라고 하나요? 하여튼 그런 금융 경찰들이 그거를 계속 주시를 하고 거기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, 적어도 이제 청산이 될 때 어떤 기준 시점의 기준 시가를 청산가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으로 이제 그 고객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게끔, 적어도 청산이 되는 시점 이전에 미리 모지를 해주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,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 상품이다, 이렇게 봐야 되고, 그걸 운용하는 회사의 그 전반적인 재무 상태나 뭐 어쨌든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또 다른 운영 주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걸 투자해가지고 얻는 이익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인 거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.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지만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다고는 알고 있는데, 그러면은 그걸 그 자본을 수혈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그냥 건전한 수준인지 그거를 보고, 그리고 이 상품이 인기가 있는지,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야 어쨌든 운용사도 수익이 있을 거니까 그 상품을 지속을 하잖아요. 이제 그런 측면들을
대략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아이온큐는 지금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그 2배 레버리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거래량이 많고 운용사도 다 미국에 있는 꽤 큰 운용사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이게 다 챗GPT로 그냥 돌려본 거고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아이온큐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워낙 아이온큐가 그 등락이 큰 자체적으로 등락이 큰 종목이지만 상승에 배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왜 레버리지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?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아이온큐의 대부분의 수량들을 정리를 하고 IONX로 갈아탔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온큐의 그래프를 보시면 막 30%가 한 하루에 올랐던 그날 저는 IONX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60%가 올랐던 이후에 거의 전량 매도를 했었고 또 이후에 또 한 번 확 또 떨어졌었잖아요. 그 밑에서 조금씩 담아서 물려 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계속 올랐는데 이제 오른 그만큼을 지금 계속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아이온큐는 한번 급등을 하면은 어쨌든 급락을 하기는 하더라고. 근데 다시 정고점을 스멀스멀 회복해 나가는 속도도 만만치 않다. 약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그 분야 자체로 봤을 때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계속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안보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AI의 주도주이자 그 미국 국방 안보의 핵심 주체잖아요. 핵심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됨과 동시에 계속 투자금은 몰려들고 주가는 오르고 또 좋은 투자를 본인들의 현금이나 주식으로 또 재투자를 하고 그 기업과 시너지를 통해서 또 뭔가 이슈가 터지면은 그걸로 또 한 번 더 재상승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산업의 주도주들은 계속 이 이슈화가 되고 이슈화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바탕으로 또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하면 그게 또 시너지를 통해서 또 다시 주가가 오르고 계속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이온큐는 굉장히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최대한의 그 이득을 취하자. 뭐 내가 이 돈을 잃는 것이 그리고 하루하루 변동성이 너무 취약하다. 그러면은 사실 아이온큐를 보유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이온큐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나는 얘를 끝까지 들고 가고 싶다. 그러면 뭐 테슬라 레버리지 같은 TSLL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IONX도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요 종목에 저는 지금 대략 1.3억에서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물량들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였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주제 그 속슬은 과연 70달러의 고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? 보면은 장중에는 68달러가 전 고점이 마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속슬 같은 경우에는 SOX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3배 레버리지잖아요.
근데 그 추종을 하고 있는 근원 지표인 SOX를 보면은 지금 1년 전 그 전 고점에 이미 다 달았어요. 왜냐면 아시겠지만 오늘, 그러니까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이 장에, 제일 최근 장에서 그 엔비디아는 시총 4조 달러였나? 하여튼 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점, 그리고 역사상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고, 이 SOX의 비중은 아마도 20%, 최소 20% 이상이 될 겁니다. 20%에서 25% 정도를 육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,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SOXL의 그래프를 보면 거의 뭐 그냥 쭉 찍었다가 조금 올라오는 수준이거든요. 여기에서 과연 지금 아마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26달러인가 25달러인가 26달러 요 정도 수준인데, 여기서 70달러가 되려면 거의 3배가 올라야, 2.5배에서 3배가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? 왜냐면 속스는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하는 시점이고, 그러면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이 가줘야 속스가 한 배 정도는 더 가줘야, 최소한 1.5배 이 정도는 가줘야 더 많이 올라가야 SOXL이라는 게 3배니까 뭐 2배나 3배는 갈 거 아니에요, 최소한. 근데 그 정도로 갈 수 있느냐,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. 제 대답은 당연히 갈 수 있다. 근데 왜 그러냐? 사실 다시 이제 크게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만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왜냐면 주도주고, 어차피 엔비디아가 안 가면은 이 섹터 전반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, 엔비디아가 가면은 이 섹터 전반도 다 같이 가거든요. 왜냐면 AI 반도체가 그만큼 대단해?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이 지어지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돼? 그리고 실제로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진짜 많이 구매를 해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이익이 그만큼이나 많이 증가를 해? 여기에 대한 계속 의구심들이 반영이 돼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점점 다 해소가 되고, 이 실적도 잘 나오고 계속 기대감도 더 많아지는, 그리고 어떻게든 엔비디아도 뭐 중국과의 마찰 그런 부분들까지도 거의 다 그냥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, 현재 상황에서.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더 갈 수 있느냐, 이거는 이제 이 산업이, 이 반도체, AI 반도체 산업, 그냥 기존의 구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,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그런 예전의 그런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그 AI 반도체가 아닌 고전 반도체의 관점에서 뭐 그냥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, 그런 반도체들이 아닌 이제 AI 반도체는 이게 지금 산업이 이제야 막 움트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전에 이제 속세의 그래프들을 보면 두 번의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두 번의 큰 상승은 간단하게 한 문장들로만 요약을 해보면, 첫 번째 상승은 코로나 이후에 AI 산업 섹터 전반에 대한 빅테크 주도의 상승이었다. 그리고 그 거품이 한번 빠졌죠.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서 이 거품이라고, 이 기대감 그리고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었고, 두 번째 이제 다시 이 섹터가 그래도 이 AI가 진짜가 아니냐 이러면서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다가, 다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중국과의 여러 뭐 관세나 무역 마찰로 인해서, 그리고
AI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중국의 AI 그건 뭐였죠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걔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거 미국 AI 산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얘네가 정말 주도적으로 갈 수 있어? 그리고 AI 반도체가 그렇게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해? 라는 그 의문 부호를 가지고 또 하락을 했었죠.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것들이 다 불식이 된 상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웨이브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. 파도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이 단계인 거일 뿐이에요.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한참 이전에도 이 전고점을 찍었었고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당연히 뚫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외부의 자본들 때문에 그걸 종식시키느라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걸 뿐이지 실제로 파티가 연기가 너무 많이 됐던 거예요. 사실 지금은 청첩장을 뿌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. 사실 본식이 시작도 안 된 이제야 막 청첩장을 뿌리고 본식을 열겠다 하고 이제 앞에 식장 앞에서 사람들을 막 인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. 아이고 주주분들 오셨습니까? 신규 주주분들 오셨습니까? 저희 아직 파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여기에서 SOXL의 근원 지표라고 볼 수 있는 SOX가 이제 최소 지금의 한 배 이상,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. 왜냐면 AI의 산업에 이거는 거의 산업혁명 수준의 변혁인 건데 사람들이 계속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. 이제 이게 점점 정착이 되고 이런 사회가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을 이제 이 기업들로부터 이 밸류체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업들로부터 숫자들이 계속 실적이 나오고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삶이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이제 점점 더 연그러 갈 겁니다. 점점 더 빠른 속도로.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이 거의 정점에 달했을 때 나는 투자금 회수하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였고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제 그 다음 산업의 흐름은 뭐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 뭐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또 자본들이 또 미리 더 빠르게 알고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생명공학 그러니까 바이오테크와 제약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이 산업이 결국에는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 AI의 발전과 맞물려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차세대 산업인 것은 분명하다.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상품들이 가장 쉬운 상품들은 큐어라고 CURE라는 이것도 3배 레버리지 근데 요거는 제약 쪽입니다. 그리고 S&P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시가총액 상위의 그 제약사들의 클러스터 ETF의 3배 추정 레버리지입니다. 얘네들도 각각 큐어랑 이제 라브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또 라브인데 라브는 이제 바이오테크입니다. 이 생명공학 쪽에 얘네들은 시가총액 작은 애들의 집합이에요. 그러니까 큰 애들도 투자를 하고 작은 애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은 애들이 좀 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하는
이 두 개의 그 세배 레버리지들을 저는 꽤나 오래 보유하고 많이 물려 있었는데, 뭐 각각 한 2천에서 3천씩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, 이제는 정말 조금씩 더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, 이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,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기술과 과학의 변천사, 이것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이해를 해야 투자를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, 이건 제 지론입니다.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벨 물리학상, 노벨 화학상, 노벨 이런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 분야를 확인해야 돼요. 왜냐면 이분들의 업적이라는 것들이 현재 우리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도가 가장 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, 이분들이 거의 기초과학의 끝단에 있으신 최첨단의 기술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혁신을 일으키는 분들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제일 핫하다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하면은 결국에는 짧게는 2, 3년, 길게는 5에서 10년, 이 안에는 무조건 이 섹터 안에서 뭔가가 정말 그 소위 말하는 그 100배 주식들, 뭐 10배거 이상의 그런 100 배거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. 그 확률이 굉장히 크다. 왜냐면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부분들도 최근 10년 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양자역학, 이 노벨 물리학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섹터가 바로 양자역학이고, 반도체도 당연히 양자역학적인 연구의 산물인 거고, 이 양자 컴퓨터도 당연히 그 산물입니다. 그리고 양자 통신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 노벨상을 이번에 그 화학상을 수상한 데니스 허사비스,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, 이 사람이 연구한 그 단백질 구성 요소를, 단백질 지도를 AI로 구성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. 그 부분이 이 섹터의 전반적인 그런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커요. 모든 과학자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겠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섹터가 가장 그 최첨단에 있는 기업들부터 뭔가 혁신을 이뤄낼 것이고, 그리고 작은 기업들도 더 많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거든요, 이 플랫폼이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해진 거고, 그래서 작은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한 번씩 튀고 있는 겁니다. 뭐 레딧이나 이런 데 언급이 되고. 그래서 이런 그 큰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는 당연히 양자 컴퓨터나 그 AI, 반도체 이런 시장들은 이 산업이 연구로 갈수록 계속 그냥 산업의 쌀처럼 굉장히 당연시 되는 부분일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금으로 조금씩 배분을 할 때가 됐다. 이제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, 그런 측면에서 이 섹터를 지난 한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계속 인류가 어쨌든 내가 사람인데, 인류는 뭔가를 계속 더 갈망하거든요. 더 건강하기를 가장 갈망할 거잖아.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은 이 제약 바이오에 있다. 의료 산업,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혁신, 이런 것들이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, 이런 뭔가를 돌리는 이 동력들로부터
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을 지닌 그런 혁신들을 초래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연계가 되느냐, 이거는 또 다른 문제. 이 투자의 영역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거의 뭐 진짜 5년 넘게 계속 보면서 지금이 기회인가를 계속 봤었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. 정말 저점의 그런 냄새가 풍겨옵니다. 그래서 조금씩 사놓고 이제 보면서 튀어오르면은 뭐 많이 튀어오른 다음에 또 떨어지니까 그때 조금씩 더 사고, 이런 전략을 취하다 보면은 또 어느새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제가 아이온큐와 그 전에 이제 AI 반도체 속슬로부터 많은 이득을 본 이후에 느낀 생각이고,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더 많은 돈을 그냥 안정적으로 영속적으로 벌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속슬과 아이온큐 그리고 IONX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